폭주족 와이프는 엿대? 날 이기면 난 네 거야. 도쿄 시부야 한복판에서 만난 일본 폭주족 여왕. 그녀가 던진 충격적인 제안에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25살 부모에게 버림받고 홀로 살아남은 관동 지역 최고의 여성 라이더 카에데 카렌이었습니다. 상대는 평범해 보이는 30살 한국 남자. 그런데 이 남자 정체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냥 정비사라고? 거짓말. 넌 뭔가 숨기고 있어. 9년 무패의 전설, 관동 지역의 폭주족 리더. 한 번도 진 적 없는 그녀 앞에 나타난 의문의 한국인. 목숨을 건 하코네 산악 레이스. 그리고 밝혀지는 충격적인 정체. 그는 한국에서 강남의 귀신이라 불렸던 남자였습니다. 과연 그는 그녀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무모한 내기의 결말은? 두 사람의 운명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사연 시작에 앞서 시청자님이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시청자님들께 오늘의 행운과 복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2024년 여름 도쿄 빅사이트. 세계 최대 규모의 오토바이 박람회장은 후끈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오토바이 마니아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최신 모델과 부품들을 구경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가 뒤섞인 웅성거림 속에서 각종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간간히 터져 나왔습니다. 재우는 천천히 전시장을 둘러보며 최신 부품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수입 오토바이 전문 정비소를 운영하는 그에게 이 박람회는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접하고 일본 거래처들과 관계를 다지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올해로 30살이 된 재우는 젊은 나이에 강남에서 꽤 유명한 정비소 사장이었습니다. 26의 작은 가게로 시작해서 4년 만에 직원 5명을 둔 규모로 키웠습니다. 할리 데이비슨부터 두카티, BMW까지 수입 오토바이라면 어떤 것이든 완벽하게 손보는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엔진 튜닝과 서스펜션 세팅에 있어서는 국내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덕분에 연예인이나 재벌 2세들이 그의 정비소를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이 서스펜션 시스템은 확실히 좋군. 재우는 야마하 부스에서 신형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작년 모델보다 무게는 15% 줄이고 반응 속도는 0.02초나 빨라졌습니다. 노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댐핑을 자동 조절하는 기술도 추가되었습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겠지만 몇몇 단골 고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물건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서스펜션의 이음새를 따라가며 마감 상태를 확인하던 재훈에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고개를 돌리니 일본 거래처 직원 와타나베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년째 거래를 이어온 파트너였습니다. 와타나베 씨, 1년 만이네요. 건강해 보여서 다행입니다. 덕분에요. 올해는 좋은 물건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스즈키에서 나온 신형 엔진 파츠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정 사장님이라면 분명 관심 가지실 겁니다. 재우는 와타나베의 안내를 받아 여러 부스를 돌아다녔습니다. 스즈키의 신형 피스톤 키트, 혼다의 경량화 프레임, 가와사키의 전자식 스로틀 시스템까지 눈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점심은 박람회장 근처의 조용한 일식집에서 함께 먹으며 한국 시장 동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몇 가지 부품의 구매 계약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서스펜션 키트 10세트, 브레이크 패드 30세트, 각종 소모품들,
비즈니스 미팅을 모두 마친 건 저녁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 사장님. 내일 공항까지 편하게 가세요. 와타나베와 악수를 나누고 헤어진 재우는 호텔로 돌아가는 대신 시부야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마지막 밤 도쿄의 거리를 걸으며 머리를 식히고 싶었습니다. 도쿄의 여름밤은 습했지만 불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를 지나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밤하늘을 물들이고 늦은 시간에도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젊은 연인들, 퇴근하는 직장인들, 외국인 관광객들이 뒤섞여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재우는 편의점에서 캔커피 한 개를 사들고 천천히 거리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아앙. 굉음이 고막을 때렸습니다. 조용한 골목에 갑자기 울려 퍼진 오토바이 배기음이었습니다. 재훈이 고개를 돌리자 골목 끝에서 화려하게 튜닝된 오토바이 5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들이 편의점 앞 넓은 공터에 줄지어 멈춰 섰습니다. 엔진이 꺼지고 가죽 재킷을 입은 젊은이들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웃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 넷, 여자 둘. 모두 20대 초중반으로 보였습니다. 폭주족이었습니다. 재우는 무관심하게 지나치려 했습니다. 일본의 폭주족 문화는 한국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보소조쿠라 불리는 이들은 단순한 불량배라기보다는 하나의 하위 문화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엮이고 싶은 부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머리를 휘날리며 오토바이 위에 앉아있는 여자. 다른 멤버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동안에도 그녀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소란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모습이 묘하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야마하 YGF-R1 커스텀 모델. 박람회장에서 봤던 바로 그 기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순정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재우는 무심코 그녀의 오토바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비사의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튜닝 상태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배기 시스템은 요시무라 풀 티타늄으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서스펜션은 올린스 레이싱 스펙이었습니다. ECU 매핑도 전문적으로 손본티가 역력했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도 브렘보 레이싱 캘리퍼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었고 휠은 가벼운 마그네슘 단조 제품이었습니다. 재우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저 정도 튜닝이면 최소 3천만 원 이상이 투자된 머신이었습니다. 저 정도면 서킷에서도 통하겠는데. 감탄하듯 오토바이를 훑어보던 재훈의 시선이 여자와 마주쳤습니다. 여자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쳐다보는 재훈을 발견했습니다. 뭘 봐? 날카로운 목소리가 재훈을 향했습니다. 일본어였지만 톤만으로도 적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재훈은 일본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았습니다. 거래처와의 비즈니스 때문에 기본적인 회화는 가능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토바이가 눈에 들어와서. 재훈이 서툰 일본어로 대답했습니다. 여자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외국인이라는 걸 알아챈 듯 했습니다. 한국인? 네. 여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렸습니다. 가죽 부츠가 아스팔트를 딛는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녀가 재훈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24, 5쯤 되어 보이는 나이. 날카로운 이목구비에 도쿄의 네온 사인처럼 차갑게 빛나는 눈동자. 검은 가죽 재킷 안에 핏이 좋은 검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글래머러스한 몸매가 그녀를 더욱 아름답게 보이게 했습니다.
마치 패션 화보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눈빛에서 느껴지는 강렬함, 걸음걸이에서 배어나는 자신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특유의 아우라가 있었습니다. 주변 폭주족 멤버들의 시선이 일제히 재훈에게 쏠렸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지고 경계의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 오토바이 좋아해? 도발적인 말투였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신문에 가까웠습니다. 주변 폭주족 멤버들의 시선이 일제히 재훈에게 쏠렸습니다. 남자가 4명, 여자가 1명 더. 모두 20대 초중반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직업이 정비사라서요. 재훈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굳이 자신이 정비소 사장이라거나 강남에서 꽤 유명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겸손하게 대하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하? 여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짧지만 확실한 경멸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하얀 이가 드러나며 입꼬리가 비틀어 올라갔습니다. 정비나 하는 사람이 뭘 알아?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역시 카렌 누나 라고 외쳤고 다른 멤버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카렌이라 불린 여자가 재훈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평범한 검은색 티셔츠에 바지, 운동화. 그녀의 눈에는 촌스럽게 보였나 봅니다. 한국 남자들은 다 이렇게 촌스러워? 멤버들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누군가 한국에서는 저게 최신 유행이래요. 라고 놀리듯 외쳤고 또 다른 웃음이 터졌습니다. 재훈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30해를 살면서 그리고 4년 넘게 정비소를 운영하면서 별별 사람을 다 만나봤습니다. 돈 많은 재벌 2세들의 오만함도 봤고 실력 없으면서 허세 부리는 라이더들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무례한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가볼게요. 재훈이 고개를 살짝 숙이고 돌아서려는 순간 여자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 의외로 강한 힘이었습니다. 가늘어 보이는 팔에서 이런 악력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여자의 손에서 라이더 특유의 굳은 살이 느껴졌습니다. 스로틀을 잡고 클러치를 당기고 브레이크를 쥐면서 생긴 굳은 살. 진짜 오토바이를 많이 타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재훈은 그 굳은 살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허세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재미있는 거 하나 해볼까? 여자의 눈이 묘하게 반짝였습니다. 호기심인지 승부욕인지 아니면 그저 심심풀이인지 알 수 없는 빛이었습니다. 도쿄의 네온 사인이 그녀의 눈동자에 반사되어 오묘한 색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덩치 큰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키가 185cm는 넘어 보였고 어깨도 넓었습니다. 격투기 선수 같은 체격이었지만 표정은 의외로 온순해 보였습니다. 카렌, 또 시작이야? 타케시라 불리는 남자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그룹의 브리더인 듯 했지만 카렌 앞에서는 권위가 없어 보였습니다. 타케시, 넌 가만히 있어. 카렌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명령조였습니다. 타케시는 한숨을 쉬며 물러났습니다. 너 오토바이 탈 줄은 알아? 카렌이 재훈에게 물었습니다.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시험하는 듯한, 그러면서도 도발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재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조금은. 그는 자신의 과거를 굳이 밝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훈이 오토바이를 처음 탄 건 18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일을 도우며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재미로 시작한 것이 어느새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재우는 국내 아마추어 오토바이 레이싱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명의 신인이 준우승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 후 2년간 그는 아마추어 서킷을 휩쓸었습니다. 통산 15회 우승, 강남의 귀신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프로팀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꿈에 그리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다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23이 되던 해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재훈이 어릴 때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아버지뿐이었습니다. 재훈은 프로 레이서의 꿈을 접었습니다. 아버지의 수리점을 물려받아 확장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레이싱 대신 정비에 집중했습니다. 남들이 아깝다고 했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레이싱에 대한 열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 밤늦게 한적한 도로에서 혼자 달릴 때면 그때의 감각이 되살아나곤 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극한의 속도에서 느끼는 짜릿함을, 코너를 완벽하게 돌아나갈 때의 쾌감을. 5년 동안 서킷에 나가지 않았지만 실력이 녹슬었을 리 없었습니다. 정비를 하면서도 항상 라이딩 감각을 유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카렌은 재훈의 애매한 대답에서 무언가를 감지한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고양이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조금이라 재미있네. 카렌이 재훈의 손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 기름때가 끼어 있지만 손가락은 길고 유연했습니다. 정비사의 손이면서도 뭔가 다른. 그 손, 스로틀 많이 잡아봤지? 재훈이 움찔했습니다. 카렌이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역시 승리감에 찬 미소가 카렌의 입가에 번졌습니다.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는 뭔가 숨기고 있다. 그리고 그게 뭔지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재훈은 카렌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속에 감춰진 외로움 같은 것이, 강한 척하지만 어딘가 불안정해 보이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여자 왜 이렇게 거칠게 구는 걸까? 재훈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 아름다운 얼굴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카렌이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그녀에게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시원한 고급스러운 향이었습니다. 폭주족치고는 의외의 취향이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네. 재미있어. 카렌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습니다. 장난기와 진지함이 뒤섞인 묘한 빛이었습니다. 재훈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여자는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오토바이를 단순한 취미가 아닌 삶 그 자체로 여기는 사람. 속도와 스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승부였습니다. 카렌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나랑 놀아볼래? 그 한마디가 재훈의 심장을 건드렸습니다. 5년 동안 잠들어 있던 승부욕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랑 레이싱 한판 할래? 카렌의 제안에 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안 합니다. 분명하게 거절했습니다. 5년 전 아버지가 쓰러지던 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레이싱은 하지 않겠다고. 정비사로서 오토바이를 다루되 서킷에는 서지 않겠다고. 그 결심은 아직 유효했습니다. 왜? 겁나?
카렌이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그녀에게서 나는 향수 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한 향이었습니다. 겁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관심이 없어서요. 재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까 카렌의 오토바이를 봤을 때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 머신을 타고 달리면 어떤 느낌일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거짓말. 카렌이 단정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재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아까 내 눈 봤어. 내 오토바이 볼 때 눈빛. 그건 그냥 정비사 눈이 아니었어. 직접 타는 사람 눈이었어.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의 직감은 놀라울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맞지? 넌 그냥 정비사가 아니야. 카렌이 재훈의 주위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살피는 맹수 같았습니다. 근데 왜 안 타? 탈 줄 아는데 왜 안 타는 거야? 무슨 사연이라도 있어? 그 질문이 재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내 꿈을 포기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던 아버지. 재훈은 웃으며 대답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꿈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싱에 대한 미련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역시 한국 남자들은 쫄보야. 카렌이 돌아서며 비웃었습니다. 주변 폭주족들이 따라 웃었습니다. 재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30살. 더 이상 이런 도발에 흔들릴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른답게 행동하면 됩니다. 참으면 됩니다. 재미있는 조건 하나 걸까? 카렌이 다시 재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습니다. 내가 이기면. 카렌이 재훈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귀를 간지럽혔습니다. 뭐든지 한 가지 들어줄게. 뭐든지. 재훈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 어차피 넌 못 이겨. 카렌이 재훈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내가 지면 넌 일주일 동안 내 심부름꾼이야. 일본에 있는 동안 내가 시키는 거 다 해야 해. 카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타케시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카렌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타케시, 이건 나랑 이 사람 사이 일이야. 재훈은 돌아서려 했습니다. 이런 유치한 게임에 말려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카렌의 다음 말이 그의 발을 멈추게 했습니다. 뭐야, 도망가? 한국 남자들 체면이 이 정도야? 카렌이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행인들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겁쟁이들이 오토바이 정비를 해? 웃기네. 직접 타지도 못하면서 무슨 정비야. 멤버들이 웃었습니다. 아, 맞다. 한국 남자들 원래 그렇다며? 입만 살아서 허세는 부리는데 막상 행동은 못한다고. 그 순간 재훈의 안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무시당하는 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겁쟁이라는 말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남자들을 통째로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달리고 싶었습니다. 5년 동안 참아왔습니다. 서킷을 지나칠 때마다, 레이싱 영상을 볼 때마다, 밤늦게 텅 빈 도로를 달릴 때마다 다시 제대로 달리고 싶다는 충동을 억눌러 왔습니다. 지금 눈앞에 기회가 있었습니다. 핑계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자존심을 지킨다는 핑계가. 알겠습니다. 재훈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죠. 카렌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보다 쉽게 물어온 것에 놀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짜?
후회하지 마. 후회 안 합니다. 재훈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 어조에 카렌이 잠시 움찔했습니다. 카렌은 관동 지역 폭주족 중 최고의 실력자였습니다. 16살에 처음 오토바이를 탄 이후 9년 동안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 여자라고 무시하는 남자들을 수도 없이 이겨왔습니다. 하코네 산악도로는 그녀의 안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좋아. 마음에 들어. 카렌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닌 순수한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도전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재훈은 그 미소를 보고 살짝 놀랐습니다. 웃으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던 얼굴이 순간적으로 환해졌습니다. 예뻤습니다. 솔직히, 이 여자 웃으면 예쁘구나. 쓸데없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저으며 잡념을 털어냈습니다. 타케시가 재훈에게 다가왔습니다. 형씨, 정말 괜찮아? 카렌 실력 진짜 대단해. 나도 한 번도 못 이겼어. 괜찮습니다. 타케시가 한숨을 쉬며 오토바이 키를 건넸습니다. 혼다 CBR-1000RR이야. 타본 적 있어? 재훈은 키를 받아들며 대답했습니다. 비슷한 건 타봤습니다. 비슷한 것. 그건 겸손한 표현이었습니다. 아마추어 시절 재훈이 탔던 오토바이는 이것보다 한 세대 전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기계로 서킷을 15번이나 제패했습니다. 중요한 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재훈의 눈빛이 5년 만에 처음으로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잠들어 있던 레이서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카렌은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타케시는 달랐습니다. 그는 재훈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평범한 정비사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서킷에서 잔뼈가 굵은 레이서의 눈이었습니다. 저 사람, 뭔가 있어. 타케시의 직감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카렌이 헬멧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자, 가자. 하코네로. 그녀가 아릴에 올라타며 재훈을 돌아봤습니다. 도전적인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 묘한 설렘 같은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상대를 만난 것 같은 기대감. 재훈도 CBR-1000RR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자 엔진이 날카롭게 울었습니다. 손에 전해지는 진동이 익숙하면서도 새로웠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진지하게 달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설렘이었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오늘 하루만 옛날의 저로 돌아갈게요. 재훈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6대의 오토바이가 도쿄의 밤거리를 가르며 출발했습니다. 하코네를 향해 운명의 레이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일행은 오토바이를 타고 도쿄를 빠져나갔습니다. 시부야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점점 멀어지고 도시의 불빛이 희미해졌습니다. 대신 어두운 국도와 가로등 불빛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6대의 오토바이가 일렬로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선두에는 카렌, 그 뒤로 타케시와 다른 멤버들, 그리고 맨 뒤에 재훈이 따라갔습니다. 목적지는 하코네 산악도로. 도쿄에서 남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유명한 와인딩 로드였습니다. 폭주족들 사이에서는 성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 급격한 경사, 예측하기 어려운 커브. 실력이 없으면 단 한 바퀴도 제대로 돌 수 없는 위험한 코스였습니다. 재훈은 타케시가 빌려준 혼다 CBR-1000RR을 타고 뒤따라갔습니다. 처음 타보는 기종이었지만 시동을 걸고 몇 분 만에 감을 잡았습니다.
오른손으로 스로틀을 살짝 돌려보았습니다. 반응이 예민했습니다. 브레이크도 확인했습니다. 제동력이 강했습니다. 순정이 아니었습니다. 상태는 좋군. 이 정도면 충분해. 5년 만에 제대로 된 스포츠 바이크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진동이 온몸의 감각을 깨웠습니다. 잠들어 있던 레이서의 본능이 조금씩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앞서가던 타케시가 백미러로 재훈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뭐야, 저 자세. 재훈의 라이딩 자세가 완벽했습니다. 허리를 낮추고 무릎으로 탱크를 꽉 잡고 팔꿈치는 살짝 구부린 채 핸들을 가볍게 쥐고 있었습니다. 교과서에서나 볼 법한 정석적인 자세였습니다. 아니, 교과서보다 더 세련되었습니다. 저 사람 확실히 뭔가 있어. 타케시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카렌은 자신의 에마 야마하 아리를 타고 선두에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급가속과 급제동을 반복하며 실력을 과시했습니다. 직선에서는 휠리를 하며 앞바퀴를 들기도 했습니다. 어디 한번 보자. 저 정도 속도에 겁먹으면 그냥 포기하겠지. 그녀는 시속 140km로 고속도로를 질주했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묵묵히 따라왔습니다. 속도를 내지도 뒤처지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카렌이 백미러를 확인했습니다. 재훈의 헤드라이트가 일정한 거리에서 흔들림 없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제법인데. 내심 놀랐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 드디어 하코네 산악도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밤 11시. 어두운 산길 입구에는 이미 다른 폭주족 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카렌이 외국인과 레이싱을 한다는 소식이 SNS로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약 2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카렌 누나, 오늘 상대가 누구예요? 젊은 폭주족 하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정비사. 카렌이 헬멧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비사요? 누나가 너무 쉽게 이기시겠는데요? 그러게. 카렌이 재훈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재훈은 오토바이에서 내려 묵묵히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상태, 체인 텐션.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뭐야, 저 사람 뭐해? 정비사라더니 습관인가 보네. 사람들이 킥킥거렸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레이싱 전 점검은 기본 중에 기본이었습니다. 아마추어 시절 이 습관 하나로 사고를 피한 적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점검을 마친 재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카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야, 한국인. 카렌이 재훈 앞에 섰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녀의 얼굴이 묘하게 빛났습니다. 뭐예요? 아까 내기 조건 말이야. 카렌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면 일주일 동안 내 심부름꾼이라고 했잖아. 근데 말이야. 그녀가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재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조건 하나 더 추가할까? 뭔데요? 카렌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도발적이면서도 어딘가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폭주족 와이프는 어때? 재훈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뭐라고요? 날 이기면 난 네 거야. 카렌이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폭주족 멤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카렌 누나 지금 뭐라고 했어? 미쳤어, 진짜로. 누나가 저런 말을 하다니. 타케시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카렌, 너 지금 무슨 소리야? 농담이지. 농담 아니야. 카렌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한 번도 진 적 없어. 앞으로도 안 질 거야. 그러니까 상관없잖아. 그녀가 다시 재훈을 쳐다봤습니다.
왜? 자신 없어? 이 정도 조건이면 목숨 걸고 달릴만 하지 않아? 재훈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 여자는 진심인 걸까요? 아니면 그냥 도발인 걸까요? 카렌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장난기가 있었지만 그 아래 뭔가 진지한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왜 그런 조건을 거는 거예요? 재훈이 물었습니다. 카렌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재미있잖아. 그리고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삼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야. 어차피 난 안 지니까. 카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봤습니다. 그녀의 귀가 살짝 붉어진 것을. 설마 이 여자. 재훈의 머릿속에서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방금 만난 사이에. 알겠습니다. 재훈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 조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번엔 카렌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예상보다 쉽게 수락한 것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진짜? 대신 저도 조건 하나 추가할게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제가 이기면 내일 저녁같이 밥 먹어요. 뭐? 카렌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금 내가 뭐라고 했는지 들었어? 난 네 거가 된다고 했어. 근데 고작 밥? 밥부터 시작하죠. 재훈이 웃었습니다. 급하게 갈 필요 없잖아요. 제대로 알아가고 싶으니까. 카렌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붉어졌습니다. 귓뿐만 아니라 볼까지. 뭐야, 갑자기 그런 말. 그녀가 당황해서 더듬거렸습니다. 아까까지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타케시가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카렌이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재훈이 헬멧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깐. 카렌이 정신을 차리며 외쳤습니다. 착각하지 마. 난 절대 안 져. 9년 동안 한 번도 진 적 없어. 알겠습니다. 재훈이 헬멧을 쓰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오늘이 처음이 되겠네요. 뭐? 카렌이 벌컥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이미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타케시가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코스는 여기서 정상 신사까지 왕복 10km. 규칙은 간단해. 먼저 돌아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재훈과 카렌이 출발선에 나란히 섰습니다. 카렌이 재훈을 노려봤습니다. 두고 봐. 내가 무슨 수를 써도 난 안 져. 기대할게요. 재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타케시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준비. 두 대의 오토바이 엔진이 포효했습니다. 시작.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으며 연기를 뿜었습니다. 두 대의 괴물이 어둠 속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운명의 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렌은 몰랐습니다. 오늘 밤 9년간의 무패 기록이 깨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패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카렌이 폭발적인 가속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야마하 아릴의 998cc 크로스플레인 엔진이 포효했습니다. 200마력의 괴물 같은 힘이 뒷바퀴를 통해 아스팔트를 짓밟았습니다. 0에서 100km까지 단 3초. 카렌은 순식간에 첫 번째 코너로 진입했습니다. 완벽한 아웃 인아웃 라인. 바깥쪽에서 진입해 코너 정점을 스치듯 지나가 다시 바깥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무릎이 아스팔트에 거의 닿을 듯 스쳤습니다. 무릎 슬라이더가 바닥을 긁으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아까 그 말. 신경 쓰지 마. 집중해. 카렌은 고개를 저으며 잡념을 털어냈습니다. 재훈이 했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밥부터 시작하죠. 제대로 알아가고 싶으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그녀에게 작업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한국 남자의 한마디에 왜 이렇게 동요하는 걸까요? 닥쳐, 카렌. 지금은 레이스에 집중해. 그녀가 스로틀을 더 세게 당겼습니다. 재훈은 여유 있게 뒤따라갔습니다. 그는 일부러 전력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출발과 동시에 앞서 나간 카렌을 무리하게 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라이딩 스타일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잘 타는군. 재훈은 인정했습니다. 카렌은 진짜 실력자였습니다. 코너 진입 각도, 브레이크 타이밍, 가속 포인트, 모든 것이 정확했습니다. 아마추어 시절 만났던 어떤 상대보다도 뛰어났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가 굉장히 늦어. 공격적인 스타일이야. 하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도 크지. 재훈의 눈이 카렌의 움직임을 분석했습니다. 5년 동안 서킷에 서지 않았지만 분석하는 눈은 녹슬지 않았습니다. 수천 대의 오토바이를 정비하면서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두 번째 코너, 세 번째 코너를 지났습니다. 카렌이 점점 더 격차를 벌렸습니다. 출발점에서 무전기로 중계를 듣던 폭주족들이 환호했습니다. 카렌 누나 지금 3초 앞서고 있대. 역시 카렌 누나. 저 한국 남자 벌써 포기한 거 아니야? 타케시만 조용히 무전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재훈의 라이딩이 너무 안정적이었습니다. 뒤처지는 게 아니라 일부러 뒤에서 따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네 번째 코너. 급격한 S자 커브였습니다. 카렌이 능숙하게 좌우로 차체를 기울이며 통과했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재훈도 같은 코너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스타일은 카렌과 달랐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아마추어 시절 배운 라이딩이었습니다. 레이스에서 중요한 건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체력을 아끼고 실수를 줄이고 마지막에 폭발하는 것. 그게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코스 중반 상승 구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사가 급격히 가팔라졌습니다. 카렌이 기어를 낮추고 스로틀을 당겼습니다. 아릴의 엔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구간에서 더 벌려야 해. 백미러를 확인했습니다. 재훈의 헤드라이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야? 포기한 거야?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끝나는 건가? 기대했던 것보다 시시한 상대였나?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엔진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바로 뒤에서 카렌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훈이 거의 바로 뒤까지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불과 1미터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100미러의 사각지대에 숨어서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언제? 카렌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위기감이었습니다. 9년간 레이싱을 하면서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재훈의 헬멧 바이저 너머로 그의 눈이 보였습니다. 아까 편의점 앞에서 만났던 순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집중된 눈, 승부사의 눈이었습니다. 저 눈빛, 카렌은 그 눈빛에서 이상하게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뭐야, 지금 내가 왜 이래? 그녀가 스로틀을 더 세게 당겼습니다. 엔진이 한계에 가까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그림자처럼 따라왔습니다. 아무리 속도를 올려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카렌이 가속하면 재훈도 가속했습니다. 카렌이 코너를 돌면
재훈도 정확히 같은 라인으로 따라왔습니다. 이 사람, 대체 뭐야? 정상까지 2km. 카렌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기는 느낌. 그녀는 항상 쫓는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상 신사 턴어라운드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주차장이 있고 붉은 토리 문이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카렌이 약 2초 앞서서 도착했습니다. 급하게 유턴을 하고 하산 구간으로 진입했습니다. 아직 2초 앞서고 있어. 하산에서 더 벌리면 돼. 카렌은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산은 그녀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중력을 이용한 가속과 정확한 브레이크 컨트롤. 여기서 지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100m에 비친 재훈의 헤드라이트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2초, 1.5초, 1초. 격차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관찰 모드였던 그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공격 모드로 전환한 것이었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전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코너를 읽는 눈, 브레이크 타이밍을 재는 감각, 차체를 기울이는 각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돌아왔습니다. 아, 이 느낌. 재훈은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웠어. 이 느낌. 스로틀을 끝까지 당겼습니다. 12R1000RR의 엔진이 포효했습니다. 바람이 헬멧을 때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카렌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안 돼. 따라잡히고 있어. 절박한 외침이 헬멧 안에서 울렸습니다. 하산의 첫 번째 헤어핀 커브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카렌은 느꼈습니다. 뒤에서 다가오는 거대한 압박감을,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막을 수 없는 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였습니다. 하산 구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카렌이 여전히 리드를 유지하며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라이딩에는 아까와 같은 여유가 없었습니다. 동작이 급해졌습니다. 코너 진입이 거칠어졌습니다. 침착해. 침착하라고. 카렌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헤드라이트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헤어핀 커브, 180도 가까이 꺾이는 급격한 코너였습니다. 재훈이 믿을 수 없는 각도로 차체를 기울였습니다. 거의 50도, 무릎이 아스팔트를 긁었습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추어 시절 강남의 귀신이라 불렸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코너링은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것 같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저 각도에서는 타이어가 그립을 잃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재훈의 오토바이는 마치 레일 위를 달리듯 정확하게 궤도를 따라갔습니다. 카렌이 100m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미쳤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건 보통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9년간 수많은 라이더를 상대했지만 저런 코너링은 처음 봤습니다. 두 번째 헤어핀, 재훈이 더 과감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진입 속도를 더 높이고 브레이크 포인트를 더 늦추고 코너 정점에서 곧바로 가속했습니다. 카렌과의 격차가 0.5초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카렌이 절규했습니다. 그녀도 프로급 실력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재훈이 보여주는 테크닉은 그녀의 상식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코스 중간 지점에서 지켜보던 폭주족이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야야, 들려. 왜? 무슨 일이야? 저 한국인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카렌 누나 거의 따라잡았어. 뭐? 출발점에서 대기하던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카렌 누나가 따라잡힌다고. 말도 안 돼. 타케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저 사람 보통이 아니었어. 산 위에서 2대의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남은 거리 1km. 카렌이 필사적으로 속도를 올렸습니다. 스로틀을 끝까지 당겼습니다. 엔진이 한계에 가까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바로 뒤에 붙어 있었습니다. 2대의 오토바이가 거의 나란히 달렸습니다. 간격이 50cm도 안 되었습니다. 카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느려진 것 같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어지고 바람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재훈의 눈만 보였습니다. 차갑고 집중된 눈. 하지만 그 안에 뭔가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열정. 순수한 열정. 오토바이를 사랑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속도를 사랑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이 사람, 나랑 같아. 카렌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재훈도 자신과 같은 종류의 인간이라는 것을, 오토바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느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는 것을.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뭐야, 이 느낌. 정신을 차렸을 때 다음 커브가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왼쪽으로 급격히 꺾이는 90도 코너. 가장 위험한 구간이었습니다. 카렌이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브레이크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가 카렌의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성공하면 추월, 실패하면 충돌. 극도로 위험한 기술이었습니다. 카렌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쳤어. 충돌을 피하기 위해 그녀가 바깥쪽으로 핸들을 틀었습니다. 그 순간 재훈이 완벽하게 코너를 돌아나갔습니다. 그의 오토바이가 카렌의 오토바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과 몇 센티미터 차이였습니다. 추월 성공. 재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카렌이 말을 잃었습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추월당한 것이었습니다. 남은 거리 500m. 카렌이 스로틀을 당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재훈은 완벽한 라인을 유지하며 점점 격차를 벌려나갔습니다. 400m, 300m, 200m. 결승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카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헬멧 안에서 그녀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분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9년간 한 번도 진 적 없었습니다. 오토바이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혼자 남겨졌을 때 오토바이만이 그녀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절망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묘한 안도감 같은 것도 느껴졌습니다. 9년간 무패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지면 안 된다는 압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처음으로 그걸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한테라면 저도 괜찮을지도.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결승선. 재훈이 먼저 통과했습니다. 약 1.5초 차이.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카렌이 졌어? 거짓말. 9년 만에 처음이야.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재훈이 오토바이를 세우고 헬멧을 벗었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카렌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오토바이를 세우고 헬멧을 벗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볼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요? 카렌이 피식 웃었습니다. 바보야. 이긴 사람이 왜 걱정해? 울고 있었잖아요. 카렌이 눈을 피했습니다. 안 울었어. 헬멧 안에서 봤어요. 카렌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재훈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카렌에게 내밀었습니다. 눈물 닦아요. 카렌이 손수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재훈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왜 이렇게 친절해? 글쎄요. 그냥요. 재훈이 웃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처음 봤을 때와는 다른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카렌의 심장이 또 뛰었습니다. 아까 레이스 중에 느꼈던 그 이상한 감정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뭐야? 이거.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게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 레이스가 끝나고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카렌이 졌다. 9년 만에 처음으로. 그것도 처음 보는 한국인에게. 폭주족 멤버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카렌 누나가 진짜 진 거야? 저 사람 대체 누구야? 그냥 정비사라며? 타케시가 재훈에게 다가왔습니다. 형씨, 당신 대체 뭐야? 그냥 정비사가 아니잖아. 재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레이싱 좀 했어요. 아마추어 시절에. 아마추어? 저 정도 실력이 아마추어라고? 한국에서 대회 몇 번 나갔었어요. 5년 전에 그만뒀지만 타케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대회? 혹시 이름이? 정재훈이요. 타케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재훈? 설마 강남의 귀신?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강남의 귀신이 뭐야? 몰라. 한국 아마추어 서킷 전설이야. 2년 동안 15회 우승한 괴물. 프로 데뷔 직전에 갑자기 사라졌다고. 그 사람이 저 사람이야. 재훈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은 그냥 정비사예요. 카렌이 재훈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그만뒀어? 카렌이 물었습니다. 재훈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5년 전에. 뇌출혈이었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프로 데뷔 직전이었는데 아버지가 더 중요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가족이라곤 아버지뿐이었으니까. 재훈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수리점을 물려받아서 정비소로 키웠어요. 레이싱은 포기했고요. 후회는 없어요. 아버지가 제 꿈이니까. 카렌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꿈을 포기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버리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 사람, 카렌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위에서 뭔가를 포기할 가족이, 포기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한 사람이. 당신은? 재훈이 카렌에게 물었습니다. 왜 레이싱을 해? 카렌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도망치려고. 도망? 현실에서, 생각에서, 다 도망치려고. 카렌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했어. 내가 10살 때 엄마는 미국으로 가버렸고
아빠는 새 가정을 꾸렸어. 난 할머니한테 맡겨졌지. 재훈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나 혼자 남았어. 16살 때. 그때부터 오토바이를 탔어. 달리면 아무 생각이 안 나거든. 바람 소리만 들리고 머릿속이 하얘져. 카렌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유일하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었어.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발 다가가 카렌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카렌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였구나. 재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였구나. 그 한마디에 카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9년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강해야 했으니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으니까. 혼자 살아남으려면 강해야 했으니까. 하지만 지금 이 낯선 한국 남자 앞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울어 나? 카렌이 당황해서 눈물을 닦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재훈이 아까 건넸던 손수건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카렌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어도 돼요. 참지 않아도 돼요. 뭐야? 처음 만난 사람한테 왜 이래? 카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이 아니에요. 재훈이 웃었습니다. 방금 같이 달렸잖아요. 같이 달린 사람은 남이 아니에요. 카렌이 고개를 들어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이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내일 저녁 약속 잊지 마세요. 뭐? 내기에서 이겼잖아요. 같이 밥 먹기로 했잖아요. 카렌이 멍하니 재훈을 쳐다봤습니다. 너, 아까 내가 한 말 기억해? 내가 지면 난 네 거라고 했어. 기억해요. 근데 왜 밥만 먹자는 거야? 재훈이 웃었습니다. 제대로 알아가고 싶다니까요. 급하게 갈 필요 없잖아요. 그가 카렌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마음에 들어요. 당신이. 카렌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오토바이 타는 모습도 멋있고 강한 척하는데 사실은 외로운 것도 알겠고 눈물 흘리는 모습도 예쁘고. 재훈이 민망한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 이거 너무 솔직했나? 카렌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뭐야? 갑자기 그런 말을. 사실인데요. 시끄러워. 카렌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건 숨길 수 없었습니다. 주변의 폭주족들이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저거, 뭐야? 카렌 누나가 저러는 거 처음 봐. 얼굴 빨개진 거 봐. 타케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카렌, 드디어 사람 만났구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코네산 정상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도쿄 시부야. 재훈은 약속 장소인 작은 이자카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타케시에게 추천받은 곳이었습니다. 관광객은 잘 모르는 현지인들만 아는 숨은 맛집이라고 했습니다.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약속 시간 10분 전이었습니다. 올까? 솔직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젯밤 카렌이 당황해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급하게 다가갔나 싶기도 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에 고백까지 해버렸으니 후회는 없어. 솔직한 게 최고야. 재훈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카렌이었습니다. 재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젯밤의 폭주족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색 원피스에 하얀 카디건, 긴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살짝 화장도 한 것 같았습니다. 입술에 연한 핑크빛 립스틱이 발라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카렌이 재훈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뭘 그렇게 봐? 아니. 그냥 재훈이 더듬거렸습니다. 예뻐서요. 카렌의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시끄러워. 들어가. 그녀가 재훈을 밀치듯 이자카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옷, 평소에도 입어요? 아니, 오늘 샀어. 카렌이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원래 원피스 같은 거 안 입는데. 타케시가 그러더라. 첫 데이트는 제대로 하라고. 데이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카렌이 재훈을 노려봤습니다. 아니면 뭔데? 어젯밤에 내가 그랬잖아. 마음에 든다고. 맞아요. 제가 그랬죠. 재훈이 웃었습니다. 데이트 맞아요. 우리. 카렌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얼굴이 귀까지 빨개졌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훈은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말했습니다. 정비소 이야기, 단골 손님들 이야기, 아버지의 회복 이야기. 카렌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가끔 질문을 던지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어때? 많이 좋아지셨어요. 걸을 수도 있고 일상생활은 가능해요. 가끔 가게에 나오셔서 잔소리도 하시고. 재훈이 웃었습니다. 처음엔 미안해 하셨어요. 내 꿈을 포기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근데 전 괜찮아요. 아버지가 건강한 게 더 중요하니까. 카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럽다. 뭐가요? 그런 가족이 있는 거. 위에서 뭔가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 재훈이 카렌을 바라봤습니다. 카렌 씨도 만들 수 있어요. 뭘? 가족. 소중한 사람. 재훈이 카렌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혼자가 아니어도 돼요. 이제. 카렌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뭔 소리야? 글자 그대로예요. 재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 내일 한국 돌아가요. 원래 오늘 돌아가려고 했는데 당신 때문에 하루 미뤘어요. 카렌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와요. 뭐? 한국에 와요. 저한테. 카렌이 말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제 처음 만났는데? 알아요. 미친 소리인 거. 재훈이 웃었습니다. 근데 저 원래 이래요. 마음에 들면 직진이에요. 돌아가는 거 못해요. 하지만 당신도 느꼈잖아요. 어젯밤에. 재훈이 카렌의 손을 잡았습니다. 카렌이 움찔했지만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같이 달릴 때 느꼈어요. 우리 통하는 거 말 안 해도 알 수 있었어요. 카렌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어젯밤 레이스 중에 느꼈습니다. 재훈과 자신이 같은 종류의 인간이라는 것을. 오토바이를 사랑하고 속도를 사랑하고 달리는 것에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것을. 일본에 있을 이유 있어요? 재훈이 물었습니다. 카렌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일본에 그녀를 붙잡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직장도 꿈도 그저 익숙함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국 오면 제 정비소에서 일해요. 당신 실력이면 충분해요. 내가 왜 내 밑에서 일해? 밑이 아니라 옆이에요. 파트너로. 재훈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밥은 제가 할게요. 요리 잘해요, 저. 요리까지? 네. 김치찌개 끝내줘요. 카렌이 피식 웃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남자는 대체 뭘까? 어제 처음 만났는데 벌써 같이 살자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싫지 않았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아마도요.
어제 처음 만났어. 알아요. 근데 같이 살자고. 같이 살자는 말은 안 했어요. 일단 한국 오라고 한 거예요. 재훈이 웃었습니다. 같이 사는 건 그 다음에 생각해요. 천천히. 카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고마워요. 칭찬 아니거든. 알아요. 근데 기뻐요. 재훈이 카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답은? 카렌이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9년간 혼자였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았습니다. 혼자 달리고, 혼자 싸우고,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남자가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같이 가자고. 혼자가 아니어도 된다고. 카렌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치찌개 진짜 맛있어? 재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거짓말이면 죽는다. 안 죽어요. 진짜니까? 카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건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바보. 재훈이 웃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이 뭔지 알았습니다. 도쿄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여전히 맞잡혀 있었습니다. 2년 후 서울 강남.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거리를 두 대의 오토바이가 나란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선두는 야마하 R1, 그 뒤를 혼다 CBR 1000RR이 따랐습니다. 신호에 걸려 멈춰 섰을 때 R1의 라이더가 헬멧을 벗었습니다. 긴 검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날렸습니다. 카렌이었습니다. 오빠, 오늘 몇 시에 끝나? 카렌이 뒤에 라이더에게 물었습니다. 어느새 자연스러워진 한국어였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배운 결과였습니다. 재훈이 헬멧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6시쯤? 예약 몇 시야? 7시. 늦으면 안 돼. 오늘 중요한 날이잖아. 알아. 절대 안 늦어. 재훈이 웃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두 사람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카렌은 정말로 한국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달랐습니다. 아는 사람이라곤 재훈뿐이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었고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훈이 곁에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힘들 때 안아주었습니다. 약속대로 김치찌개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다. 재훈이 끓여주니까 정비소 일도 금방 적응했습니다. 카렌의 실력은 한국에서도 통했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일본에서 온 여자 정비사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여성 라이더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1년 후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아침에 같이 일어나 밥을 먹고 같이 출근하고 저녁에 같이 퇴근하고 주말에는 같이 달렸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카렌이 평생 꿈꿔왔지만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족, 집, 기다려주는 사람, 그리고 오늘 저녁 7시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 재훈과 카렌이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왜 갑자기 여기야? 비싸 보이는데. 카렌이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평소 재훈의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이런 데도 와야지. 재훈이 웃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비소 이야기, 손님 이야기, 주말에 어디로 달릴지 이야기.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카렌은 느꼈습니다.
재훈이 뭔가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평소보다 말이 많았고 가끔 헛기침을 했습니다. 오빠, 왜 그래? 오늘 이상해. 카렌이 물었습니다. 재훈이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카렌 나? 응? 2년 전에 내가 그랬잖아. 제대로 알아가자고. 응, 그랬지. 이제 충분히 안 것 같아? 카렌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재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카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렌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빠.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반짝이는 반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년 전 하코네에서 처음 만났을 때 느꼈어. 이 사람이다. 내 사람이다.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미친 생각인 줄 알았어. 하루 만에 반하다니. 근데 2년을 같이 살아보니까 확신이 생겼어. 카렌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아침에 눈 뜨면 내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고, 밤에 자기 전에 내 얼굴이 보고 싶고, 달릴 때 내가 옆에 있으면 더 행복해. 재훈이 카렌의 손을 잡았습니다. 카렌, 나랑 결혼해줘. 레스토랑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카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9년간 혼자였습니다. 가족이 없었습니다. 집이 없었습니다.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토바이만이 전부였습니다. 달리는 것만이 살아있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도쿄의 밤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 남자. 자신의 무패 기록을 깨뜨린 남자.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준 남자. 혼자가 아니어도 되라고 말해준 남자. 바보. 카렌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해야지. 재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진짜야, 바보야. 카렌이 재훈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재훈도 카렌을 꽉 안았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축하해요.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재훈의 아버지, 정비소 직원들, 그리고 일본에서 날아온 타케시와 폭주족 멤버들이 참석했습니다. 카렌은 웨딩드레스 대신 하얀 라이더 재킷을 입었습니다. 재훈도 턱시도 대신 검은 라이더 재킷을 입었습니다. 그들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두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입장했습니다. 야마하 RL과 혼다 CBR 1000RR. 하코네에서 운명의 레이스를 했던 그 오토바이들이었습니다. 하객들이 환호했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주례가 물었습니다. 재훈이 카렌의 손을 잡았습니다. 2년 전 당신이 물었잖아. 폭주족 와이프는 어때? 라고. 카렌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때 나 진심으로 원했어. 당신을. 재훈이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폭주족 와이프네. 내 와이프? 카렌이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바보야. 사랑해, 카렌.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이 키스했습니다.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고 떠났습니다. 한강을 따라 나란히 달렸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카렌이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재훈도 카렌을 바라봤습니다. 헬멧 너머로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도쿄의 밤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서울의 석양 아래에서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폭주족 와이프와 강남의 귀신.
두 사람의 질주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영원히. 안녕하세요. 인생 어울림입니다. 가슴 따뜻한 이번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는지요? 저도 영상 제작하면서 가슴이 많이 뭉클했답니다. 시청자님들의 마을을 댓글로 한마디라도 적어주시어 함께 마음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작품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어울림 드림